여러분 안녕하세요. 칠분국어시간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국어 비문학 기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과 각 단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핵심 키워드들을 종합하여 머릿속에 글 전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구조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예측 독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 지문의 경우에는 제시문을 보기 전에 문제들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이 가운데 자료 해석의 형태를 띤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 해석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그 문항이 지시하는 특정 단락의 내용이 글의 중심 진술 대상, 예를 들어 기계, 구조, 컴퓨터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작동이나 연산 과정 등을 서술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락은 중심 진술 대상의 실행 프로세스를 연쇄적 순서를 띤 과정의 서술 방식으로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단락을 분석할 때에는 먼저 대상이 작동하는 실행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가며 밑줄을 긋고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산 로직이 문장의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다면 이를 다시 수학 공식의 형태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단락의 정보를 활용하는 자료 해석 문제의 보기가 지니는 본질적 속성이 텍스트를 표나 그래프라는 시각 자료 형식으로 단순 변환한 것이며 선택지는 이를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전 문제 풀이에서는 그 문단의 연쇄 서술된 정보들이 보기 자료의 어느 위치에 대입하여 구체화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첫 번째 단락의 내용과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에서는 3D 애니메이션이라는 개념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주며 3D 합성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생성 출력하기 위하여 첫 번째 모델링과 두 번째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위 단락에서는 3D 합성 영상을 생성하고 출력하기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에 관한 내용을 서술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단락의 첫 번째 문장과 그 다음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각각 모델링과 렌더링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합니다. 이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앞 단락에서 제시되었던 모델링이라는 개념어가 인용되었고 이는 3차원의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같은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모델링 단계에서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적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3단락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1단락에서 언급했던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렌더링 단계라는 개념어를 받아왔습니다. 같은 문장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표현은 앞단락의 모델링 단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과 관련된 진술 정보를 그대로 받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링 단계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화면 출력 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게 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고 하여 3D 합성 영상 출력 과정에서의 렌더링이 동영상의 연속 화면 가운데 하나의 2차원적 정지 화면을 만들어내는 단계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2단락과 3단락에서 각각 언급하였던 모델링과 렌더링을 모두 받아왔으며 이를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하나의 동영상이 완성된다고 하여 해당 단락이 앞선 두 단락의 내용을 통합하고 있으며 3D 합성 영상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과정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는 지문 구조들을 정리하면 1단락은 3D 합성 영상의 출력 과정이 첫 번째 모델링과 두 번째 렌더링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진술하여 앞으로 전개될 2단락과 3단락의 내용을 각각 제시해주고 있는 도입단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단락에서는 그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인 모델링에서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며
3단락에서는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서 렌더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2단락의 모델링 단계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원의 정지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4단락에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함으로써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여 3D 합성 영상, 즉 동영상을 만들어낸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단락에서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고유값을 설정하는 모델링과 관련된 진술들을 중심으로, 3단락에서는 2단락에서 언급했던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원 화면을 생성하는 렌더링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독해합니다. 4단락에서는 동영상 생성의 마지막 단계로서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3D 합성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예측 독해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문 전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모델링과 관련된 정보는 2단락에서, 렌더링과 관련된 정보는 3단락,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여 동영상을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는 마지막 단락에서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3D 애니메이션이 주는 느낌과 실물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과는 다른 3D 합성 영상을 생성하고 출력하기 위한 첫 번째 모델링과 두 번째 렌더링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술하였습니다. 이 단락 모델링은 3차원의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모델링에서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에는 3개의 꼭지점을 갖는 삼각형을 활용하고, 이는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고, 그 꼭지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꼭지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의 고유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합니다. 물체의 크기가 변할 때에는 꼭지점들의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게 되고,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꼭지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며 회전하거나 이동합니다. 이들 삼각형 면에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됩니다. 3단락 이러한 모델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조망하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에서 한 장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입니다. 전체 화면을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를 도트, 즉 화소라고 하며, 하나의 화면을 이루는 화소의 개수는 정해져 있으며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의 물체가 화면 안에서 먼 거리에 있을 때에는 작게, 가까운 경우에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각각의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합니다. 물체 표면의 특성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지는 경우나 조명 등에 의해 생기는 명암이나 그림자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화소의 값을 정해주어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하게 됩니다. 한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에 그 값이 결정되면 이로써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이를 모니터로 출력한 것이 정지 영상입니다. 4단락 이러한 프레임을 연속해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되고, 프레임을 생성할 때에는 모델링의 값들을 계산한 뒤에 이를 활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합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 개수가 많을수록 화면의 해상도가 높아 그 화면을 구성하는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을 해야 하는 정보들의 절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컴퓨터의 CPU는 데이터를 하나씩 순서대로 연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그 데이터의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프레임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이렇듯 그래픽 처리에 있어서 CPU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GPU가 개발되었으며, GPU는 데이터 처리 장치인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습니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에 관련된 연산만을 담당하지만 CPU 코어에 비하여
GPU의 상대적으로 느린 연산 속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속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GPU가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코어에 전송한 뒤에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가 이를 동시에 연산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측했던 지문 구조도와 글의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4번 글의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지 1번에서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1단락에서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으로 선택지에서 언급한 내용은 적절합니다. 선택지 2번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이 화속값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모델링의 단계에서 수행되는 내용으로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했던 물체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문장에서 모델링에서 활용되는 삼각형의 면에 그러한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기술하였으므로 이것이 화속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단락에서도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화속값을 정해준다는 설명을 통하여 선택지 2번에서 언급한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이 화속값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이 관찰 시점으로 구현된다는 내용은 3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 즉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선택지의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4번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의 양이 많아진다는 설명은 네 번째 단락에서 해상도가 높아 출력 하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는 내용을 통하여 적절한 설명임이 증명되었습니다. 5번 병목 현상이 연산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는 내용은 네 번째 단락에서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병목 현상이 생겨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 부분에서 이를 뒷받침합니다. 34번은 선택지 2번이 정답입니다. 35번 모델링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찾아냅니다.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꼭지점들의 위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세 번째 단락에서 언급했던 렌더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물체에 의하여 가려짐과 같은 그 대상의 입체감을 구현한다고 했으므로 선택지 1번에서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모델링이 아니라 렌더링과 관련된 설명이며 삼각형 꼭지점들의 위치는 두 번째 단락의 모델링의 단계에서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 회전하거나 이동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값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링의 단계에서 삼각형의 꼭지점들의 위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2번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두 번째 단락에서 대상의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작은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2번은 적절한 설명이며 문제의 정답입니다. 3번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고 한 설명은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물체의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대상의 고유한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선택지 3번에서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이 함께 부여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4번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이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모델링은 3차원의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3D 합성 영상의 단계이며 3단락에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라고 하였으므로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모델링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5번.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고 한 설명은 3단락에서 언급했던 렌더링에 대한 내용으로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한다고 했던 내용을 참고할 때 관찰 시점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으며 이는 모델링이 아닌 렌더링과 관련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5번 문제는 선택지 2번이 정답입니다. 36번 4단락에서 언급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냅니다. 1번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였습니다. 4단락에서 GPU 내에는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으며 GPU가 데이터를 코어에 전송한 후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가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어의 개수가 많아질 때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는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2번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4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연산에 쓰이는 여러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각의 코어에 전송한 뒤에 하나의 명령어를 전체 코어에 전달하면 각 코어가 이를 동시에 연산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선택지 2번에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할 때 하나의 명령어만 필요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선택지의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3번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의 시간이 한 개의 코어를 가진 CPU 연산 시간과 같다는 설명은 4단락에서 GPU의 각 코어가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고 하였으므로 GPU 한 개 코어의 연산 시간이 CPU 한 개 코어의 연산 시간과 같다는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4번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에 총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는 설명은 4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GPU가 여러 데이터를 개별 코어에 순차적으로 전송한 뒤에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가 모든 데이터를 동시 연산한다고 하였으므로 선택지 4번에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게 되면 하나의 명령어에 의해 동시에 연산이 실행되므로 총 연산 시간이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한 경우의 연산 시간과 같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선택지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에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한 시간과 같다는 설명은 같은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GPU가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각 코어에 순차적으로 전송한다고 하였으므로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에 그 전송 시간이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한 시간과 같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GPU는 연산 데이터를 개별 코어에 순차적으로 전달하므로 데이터를 10번에 걸쳐 전달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36번 문제는 선택지 4번이 정답입니다. 37번 윗글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기획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주인공 네모가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아직 불지 않은 풍선을 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네모가 바람을 불어넣어 풍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되었던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 삼각형 꼭지점들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는 설명을 참고합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가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풍선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그 모양을 유지한 채 점점 멀어진다는 내용은 두 번째 단락에서 삼각형 꼭지점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과 세 번째 단락에서 물체가 멀리 있는 경우에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원근감을 구현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원근감은 렌더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선택지 4번에서 장면 3이 모델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1번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할 때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3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렌더링이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선택지 1번에서 설명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입니다. 2번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가 유지된다고 한 설명은 두 번째 단락에서 삼각형의 꼭지점들의 개수가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어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장면 2에서 네모가 풍선에 바람을 넣어 점점 커진다고 하더라도 삼각형 꼭지점의 개수는 유지됩니다. 2번도 적절한 설명입니다. 3번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한 설명은 두 번째 단락에서 물체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 그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고 하였으므로 꼭지점들의 사이가 멀어진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5번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3단락에서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라고 하였고 이러한 화소는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개별 도트이므로 영상을 출력하는 화면이 물리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개수는 변할 수 없으므로 선택지 5번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37번 문제는 선택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